네, 안녕하십니까. 달핀제 TV의 달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네, 잘 지내십니까? 2026년 굉장히 여름이 더웠고 이제 곧 가을이네요. 네, 오늘 오래간만에 개별적인 분야의 이제 온톨로지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문화 온톨로지 들어보셨나요? 문화 분야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한국형 데이터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 영역이죠. 예, 문화 데이터. 그래서 문화 온톨로지로 우리가 개별 분야의 어떤 온톨로지 얘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썸네일 이미지를 바꿨거든요. 예, 딱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좀 바꿨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화 온톨로지라고 이제 들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좀 생소하실 건데, 근데 또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야, 이런 영상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 빅스터에서요, 지난 1월 말까지 해서 연구 용역을 하나 수행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산업 수요 기반 한국형 AI 학습 데이터 개방 전략 연구라고 하는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고, 보고서를 한 200페이지, 270페이지 정도 된 거를 이제 그 작성을 했어요. 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체부가 보유한 기존의 이제 데이터 34개 이제 산하기관 사이트하고 주요 플랫폼 6군데를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요. 데이터를. 그래서 어떤 분야의 어떤 주제에 어떤 제목에 그래서 어떤 형식 뭐 형식이라는 게 보면은 뭐 다 보면 수치 데이터도 있겠지만 거의 비정형 데이터겠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재 메타데이터가 얼마큼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FGI, Focused 그룹 인터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층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총 5개 이제 그룹 해서 기술 기반한 AI 회사,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활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총 15개 기업 대상으로 FGI를 했었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총 100명 대상으로 저희가 온라인 설문을 했고, 야,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가지고 설문이 다 끝났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여튼 뭐 선물도 좀 작은 거 이렇게 드리고 했습니다. 자, 이런 했는데, 온톨로지가 얘기 나왔어요. 문화 온톨로지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 좀, 이걸 뭐 할 수 있는 거지?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뭐 빅데이터라든지 AI 모델, 그 다음에 온톨로지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일종의 이제 검색 기능이거든요. 연관 검색 뭐 그런 기능인데 이걸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추론의 영역까지 가가지고 데이터를 온톨로지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 가지고 하던 차에 오늘 한번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문화 온톨로지 관련해 가지고 구축 및 AI 고도화 강의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고 일단은 우리가 이 데이터 가치가 굉장히 높다. 특히 LLM이 이제 AI가 많이 성행하는 어떤 시대에 한국형 데이터, 학습 데이터,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성능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경복궁 이미지를 생성해줘 그랬더니 오사카성이 나와요. 왜냐면 일본의 오사카성이 약간 좀 학습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제 AI가 분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연구 교육을 했었고 관련돼서 그럼 온톨로지 기반으로 해서 관계를 묶어가지고 더 강화된 어떤 AI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톨로지를 설계 및 이제 구성을 하고요. 핵심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속성값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릴레이션. 그걸 정의해주고 이걸 통해서 의미망이라고 하는 시멘팅 레이어를 구조를 만들죠. 안타깝게도 동적 온톨로지는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영역으로 붙여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의미망을 이렇게 구축하는 게 이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미망을 구축한 온톨로지를 저희가 뭐라고 했죠? 지식 그래프라는 이름으로 좀 별개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AI 고도화, 이따가 활용 사례 4가지 경우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는 게 그래프레그죠. 그래프레그. 온톨로지 기반에서 쫓아가가지고 할루시네이션 없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문화 온톨로지를 한번 뜯어보시죠. 네. 문화 온톨로지의 클래스라고 합니다. 왜 클래스? 이제 20개 정도만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요. 보면 서화냐, 도자기냐, 금속 공예냐, 건축물이냐, 군주냐, 정치인, 이렇게 사람, 사물,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 그다음에 이제 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클래스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보면은 현상 이런 것들도 그런 거고 잘 이거 도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직까지는 명확한 그 체계는 없는데 이거를 이 클래스를 여러 계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층 클래스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냐면은 한국어하고 이 영어가 있거든요. 야, 이 둘을 어떻게 그 영어 작업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영어로 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그 한국어를 바꾸는 건 뭐냐, 일종의 코드 작업이거든요. 코드, 그러니까 표준 코드. 그래서 영어하고 숫자로 된 이런 것들을 코드화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그냥 하더라도, 왜 LLM 자체가 그냥 코드를 한번 읽고서 매핑 탭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어 이렇게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더 연산이 더 많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한국어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그 구조를 만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영어하고 수치하고 그게 결합된 이제 코드, 예, 이런 것들이 표준화돼야 되는 작업들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예시만 20개 든 거고 한 몇백 개 정도 나오겠죠. 몇백 개 정도 나오고 개별 값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LLM으로 그 이 온토로지를 만들면 쉽지 않겠느냐 하는데 쉽지 않아요. 좀 더 그 속도가 빨라질 뿐이지 구조를 처음에 체계를 만들 때는 사람 머리로 다 해야 돼요. 특히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클래스가 정의되면 그다음 뭐예요?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핵심 클래스의 관계가 있고, 이래서 서와 도화자기가 어떤 관계가 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대와 왕조, 지역, 지명,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지금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다 보이시나요? 예, 관계가 다 맺어져 있고, 그들 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추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쫓아가가지고 트래버설이라고 하는데, 순환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찾아내는 것들이죠. 이게 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좀 글씨로 텍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군주가 이제 시대하고 왕조, 예, 특정 시대 왕조를 이제 그 루즈 오버, 통치하다. 통치하다 이게 관계예요, 관계. 예, 근데 관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이제 클래스를 딱 묶어두고 그들을 특정 릴레이션, 관계값을 딱 묶어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고 묶어두면 의미가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특정 정치인은 특정 제도와 기관에 이제 소속되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지휘하다. 맞죠? 그다음에 보면 전파하다. 창작되다. 유물은 특정 인물에 의해서 이제 is created by 에서 이렇게 수동태 형태인 거죠. 창작된 거죠. 반대로 인물이 특정 유물을 창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는 단방향도 있지만은, 그렇죠? 쌍방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토로지가 이제 구조화가 됩니다. 한 20가지만 제가 이렇게 역시나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놨고, 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확실히 알아들으셔야 되는 건 이 관계, 릴레이션 값은요, 적으면 적을수록 더 추론이 잘 됩니다. 괜히 나 머리 좋아, 똑똑해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돼요. 이게 동적 온톨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관계를 한 5개 이상, 5개 이내면 좋아요, 관계가 추론하는 데 있어서. 근데 6개 이렇게 넘어가면은 굉장히 연산량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뭡니까, 그래프 DB에서 그 추론 그 쿼리 짜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유지보수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 실제 해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빅스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온톨로지 이제 그 뭐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시멘트 레이어, 그 다음에 동적 그 키넥트 레이어, 중간에 있는 이제 그 함수, 액션, 펑션, 예,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구조를 하고 있어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면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화 온톨로지 활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면은 이제 특정 유물과, 예, 그 다음에 사건, 인물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문화 데이터의 지식 그래프다. 이렇게 돼 있고, 이들을 고도화된 AI 기능 및 서비스로 구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보면은 이제 4가지로 이렇게 제가 그 활용 사례를 뽑아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데도 없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예, 왜냐면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드리는 겁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꼭 해주십시오. 예, 자, 이따가 이제 4장 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연관 검색 및 탐색 고도화, 두 번째는
생성형 AI의 성능 극대화, 할루시네이션 없는, 이게 굉장히 많이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다음에 저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지능형 콘텐츠 추천,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 생성하는 것들, 그다음에 추론 기반 어떤 데이터 활용, 그리고 이제 지식 발견, 이게 논문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역사적 사실을 좀 발견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게 하면 좋겠죠.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순차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연관 검색 및 탐색 고도화예요. 예, 우리가 이제 다차원 교차 연관 검색이 가능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지식 그래프 기반의 이제 문맥을 이제 탐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제 그 유물 A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동일한 이제 시대의 속성을 가진 인물 B와 사건 C가 자동으로 이제 그 매칭돼서 이렇게 매핑돼서 이제 그 제공이 되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단일 키워드 검색을 넘어 가지고 이제 어떤 다양한 그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된 다차원 지식을 찾는 게 탐색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거예요. 이게 시메틱 그 온톨로지 쪽 영역입니다. 그렇죠? 검색을 이렇게 보다 더 효율화하자는 거. 이게 옛날 이제 1990년대에 있었던 하여간 온톨로지 이 운동부터 이게 시작한 거고, 이게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2단계 이상 그 연결된 어떤 객체 그 클래스 간, 예, 관계망을 그래프 추론으로 이제 탐색을 해가지고 쫓아가서 알게 되는 그런, 그래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조선 전기에 일어난 사건 C와 관련된 유물과 인물은 무엇이냐,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모르거든요. 근데 이 관계망을 통해 가지고 쭉 간다면 답변이 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 이제 그 IBM의 이제 그 뭡니까, 왓슨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 제퍼디라고 하는 걸 우승했거든요. 거기서 퀴즈쇼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1등을 했었죠. 이게 전통적인 이제 우리가 방식이고, 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빨리 이게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런 그 온톨로지 지식그래프가 구축이 되고 서비스가 돼야 된다. 검색 탐색.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성형 AI 성능 극대화, 레그 및 할루시네이션 방지, 이거고, 이거 하자는 거죠. 뭐 많이들 지금 현재 이제 LLM으로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달빛의 솔루션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지식 그래프 기반 검색 증강 생성 레그 그래프 레그를 하자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맨 뒷페이지 이렇게 좀 보여드릴 건데, LLM이 이제 답변 생성할 때 단순히 이제 그 벡터DB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DB를 이용해서 중요한 게 정제된 구조화예요. 정제된 구조화 데이터.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 손으로 많이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하지 않고 시대가 이제 다른 그 어떤 데이터들을 답변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맥락을 인식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 질의응답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서 조선 전기의 시대적 배경을 유물 A와 인물 B의 관점에서 설명해 줘. 이렇게 했을 때 관계된 데이터를 추출해 오고 그걸로 답변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요. 맨 마지막 장에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지능형 컨텐츠 추천 및 자동 생성입니다. 저는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다 더 활발한 서비스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및 시나리오를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 그래서 동일 시대로 묶인 유물 A, B, 사건 C를 하나의 뼈다로 삼아가지고 영상을 생성해줘, 이렇게 좋잖아요. 소설, 영화, 웹툰, 그 다음에 뭐 전시 기획용 역사 스토리텔링 초안을 이렇게 만들어줘, 생성해줘, 그러면은 이게 그냥은 잘 모르는데 헷갈리고 할루시네이션 나올 수 있는데, 이 온톨로지 구조에서 각각의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걔네 개체들을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낸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정확하겠고요. 예, 그리고 개인화된 역사 문화 추천 알고리즘,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여러 가지 개체, 유물, 특히 뭐 도자기라든지 고려청자, 뭐 조선 백자, 예, 뭐 그다음에 뭐 상감청자, 뭐 고려청자 그런 거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찾아줘, 뭐 이렇게 추천해줘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맞춤형으로 이제 그 가능해진다. 그래서 어떤 전시 코스라든지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특정 지역에 가면은 보면 어떤 음식하고 이렇게 구경거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 맥락이 안 맞아요. 네. 우리가 가가지고 특정 지역 가가지고 이 다음에 뭐 하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찾아보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 그 문화 온톨로지를 통해 가지고 관광지 추천 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얼 먹고 어떤 그 느낌을 가지면 좋을지, 뭘 보면 좋을지, 어떤 체험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역사도 담기는 거죠. 같이. 네. 그 스토리텔링도 돼서 얘기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제안을 했었어요. 제출했었습니다. 자, 저는 이게 되게 좋다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추론 기반한 데이터 확충 및 지식 발견. 야, 잠재적 관계 추론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박사님들 연구할 때 이게 있으면 좋죠. 여튼 그 하나의 어떤 그 문화 온톨로지를 구축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그래서 몰랐던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영역을 AI로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럼 뭘 더 할 수 있냐면은 메타버스하고 VR 공간의 지능형 매핑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어 가지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냥 알고리즘도 아니고 하드 코딩 해가지고 사람이 입력한 콘텐츠 모르죠? 데이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메타버스라든지 VR 이런 쪽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재미가 없습니다. 단순하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서로 엮어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될 것이다. 네,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이제 그 문화 그 온톨로지 쪽 그 하셔야 되는 부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같이 사업을 하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 쪽 인력들도 그렇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그 설계를 드렸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이 두 페이지 이렇게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문화 온톨로지 그 지식 그래프 기반 추론을 한다 했을 때 왼쪽에 보시면 스키마를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그렇죠? 인물, 유물, 그다음에 시대, 그다음에 시점, 사건, 지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온톨로지 데이터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지식 그래프 DB에 그래프 DB에 이렇게 그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추론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렇게 돌리게 되죠. 그래서 추론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새로운 지식을 이제 발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진짜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 어렵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결국엔 사람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LLM만은 안 됩니다. LLM은 저희가 해보니까 사람이 이제 구조를 만들고 대량의 데이터를 넣어서 그 구조 속에서 통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 그것만 잘해요. 빠르게 해주죠. 빠르게. 근데 나머지는 전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빅스터의 인력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외부에서 뭐 LLM은 다 됩니다. 네, 거짓말이니까 절대 믿지 마십시오. 네, 마지막이에요. 문화 온톨로지 기반 그래프 렉을 하자. 그래서 LLM에 보다 더 정확한 그 데이터를 넣어서 주어서 답변을 할루시네이션 없이 하자 하는 부분인 거고, 지식 그래프 기반의 추론하고 LLM 레그가 연동이 되는 그런 거죠. 사용자 질문 및 지식이 이렇게 추론이 돼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질문이 들어오겠습니까? 예, 보면은 우리 이거 이순신 장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이 딱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지식이 이렇게 추출이 되고, 그러니까 지식이 추출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어휘예요. 아까 그랬지만은 그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숫자로 된 코드, 표준 코드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 관련된 실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한국어로 이렇게 추출하는 게 한국어도 코드예요. 언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영어하고 숫자하고 별도 또 이제 코드로 만든 걸로 해서 매핑을 해가지고 하는 거 매핑 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지금은 한 5년 뒤에는 그걸 좀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반대예요. 일단은 그거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어 자체만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1대1 매핑 예, 딱 그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지식을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문화 온톨로지 기반 지식 그래프에서 이제 탐색 및 추론을 하죠. 예, 추론 그 엔진 규칙 엔진에 넣어서 뭔가 데이터를 이제 찾아내고 실제 이제 벡터DB 쪽에 있는 그 유사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만 프롬프트에 이제 주어져서 그걸로 답변을 만들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이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없는 그 답변이 생성된다. 안 해보셨죠? 이게 효과가 있겠냐 없겠냐 많이 말씀하시죠? 예, 효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있었지만은 그 하이브리드 레그 영상이 있잖아요. 크게는 검색은 그 벡터 검색하고 키워드 BM25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추론을 그거 가지고서 그래프DB로 추론하고 그게 결합된 하이브리드 레그를 해야지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 역시도 달핀 챗에 그렇게 달핀 통하고 연결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문화 온톨로지로 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지금 구독자 수가 이제 1600명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한 10,000명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길래, 10,000명이 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 댓글, 혹시 이제 그 문화 온톨로지 관련해서 또는 법률 온톨로지,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한 어떤 정적 온톨로지, 시멘틱 레이어 쪽 하셔야 되는 그 일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제 사업 문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